자, 여러분의 계좌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진짜 부의 정체를 알고 계신가요? 누구는 주가 숫자를 1에 1할 때 누군가는 지구의 전력망을 새로 짜고 반도체 지형도를 완전히 뒤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순히 주식이 오를까라는 고민을 넘어서 2026년 자본주의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거대한 물줄기를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제가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 준비했으니 응원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라는 거, 그러니까 부자의, 돈이 많은 부자의 부라는 것의 진짜 정체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를 보면 그 본질이 아주 명확하게 보여요. 많은 사람이 일론의 주식이 오르면 그가 단순히 더 부자가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주식 숫자 그 자체는 부가 아닙니다. 테슬라의 주식 수가 2배로 늘어난다고 해서 세상이 더 풍요로워지진 않잖아요. 하지만 테슬라가 만드는 자동차의 수가 2배로 늘어난다면 그때 비로소 세상은 눈에 띄게 더 부유해지는 겁니다. 결국 부라는 거는 종이 위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우리 삶을 실제로 개선하는 실체가 얼마나 늘어났느냐의 문제니까요. 일론이 수조 달러의 가치를 인정받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수많은 노동을 조직하고 생산시설을 가동해서 소비자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전기차나 자율주행 같은 실질적인 가치를 세상에 대량으로 공급했기 때문이에요. 일론은 자본과 노동을 효율적으로 결합해서 세상에 없던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메이커, 즉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흔히 불평등을 이야기하며 부자들의 돈을 가지고 와야 한다고 말하죠. 하지만 정작 그들은 더 많은 주택이나 병원을 짓자는 그런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동을 조직할 유능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생산할 능력은 없으면서 남이 만든 걸 가져가기만 하려는 사람들을 일론은 테이커, 즉 탈취자라고 불러요. 이런 능력이 부족한 집단이 주도권을 잡으면 결국 남는 건 국가 부채와 물가 상승뿐이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서민의 몫이 된다는 거예요. 일론의 자산이 2025년 말 현재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000조 원에 육박하며 세계 최초의 조 단위 자산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일론은 요트나 저택을 사서 즐기려고 돈을 모으는 게 아닙니다. 그의 부는 인류가 화성에 가서 살 수 있는 다행성 생명체가 되기 위한 일종의 예산이자 도구입니다. 화성에 기지를 건설하는 엄청난 비용을 대기 위해 부를 축적하는 것이겠죠. 동시에 일론은 지구에서도 테슬라를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앞당기고 스페이스X와 스타링크로 오지까지 인터넷을 연결하면서 뉴럴링크의 뇌 이식 칩으로 장애인의 삶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보링 컴퍼니로 교통체증을 해결하고 XAI로 인류의 질문에 답하는 인공지능을 만들고 있죠. 이 과정에서 6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일론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참 역설적입니다. 자본을 가장 효율적으로 써서 세상을 바꾸는 일론의 돈을 뺏어다가 자본을 가장 비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정부에 주는 꼴이 되기 때문이죠. 투자자인 우리에게 이 메시지는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테슬라의 주가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테슬라가 얼마나 많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또 로봇, 자동차를 실제로 세상에 내놓고 있는가 그건데요. 생산량이 늘어날 때 비로소 기업의 실질 가치가 상승하는 법이니까요. 결국 우리는 일론 머스크라는 세계 최고의 자본 배분가, 즉 돈을 어디에 써야 최대의 가치가 나오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에게 내 자산의 운용을 맡기고 있는 셈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투자를 해야 할까요? 투자는 결국 나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가장 위험한 건 장기 투자할 종목을 가지고 단타를 치거나 단타용 종목을 억지로 장기 보유하는 전략의 미스매치겠죠. 내 상황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하듯 종목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돈에도 무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급등주나 테마주로 빠르게 번 가벼운 돈은 금방 사라지거나 다시 위험한 곳에 투입되어 결국 시장에 반납하게 돼요. 하지만 폭락과 횡보를 견디며 장기 투자로 일궈낸 묵직한 돈은 내 자산의 튼튼한 뿌리가 됩니다. 남들이 테마주로 돈을 벌 때 조급해하지 마세요. 남의 속도가 아니라 나의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혹시 단기 투자로 수익을 냈다면 그 수익을 다시 위험한 곳에 던지지 말고 우량주나 배당주로 옮겨 심으세요. 운으로 번 돈을 실력과 시스템의 영역으로 옮기는 이 과정이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완성하게 될 거예요. 도파민을 쫓는 매매를 멈추고 시간이 흐를수록 묵직하게 남는 진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뉴스 소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2025년의 마지막 날, 어제죠. 12월 31일 날, 일론 머스크가 정말 아름다운 파격적인 소식을 전해왔어요. 일론의 AI 기업인 xAI가 테네시주 민피스에 세 번째 데이터 센터 건물을 추가로 매입했다는 소식인데요. 축구장 14개 크기에 달하는 이 거대한 건물의 이름이 아주 재밌어요. 바로 매크로하드 RR입니다. 이 이름에는 일론의 엄청난 자신감이 담겨 있는데요. 경쟁사인 마이크로소프트 이름에 들어간 마이크로가 아주 작다는 뜻이라면 본인들은 매크로, 즉 아주 거대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정면으로 도발한 것이죠. 게다가 부드러운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아주 단단하고 강력한 하드웨어와 실물 인프라를 직접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하드라는 단어에 담았습니다. 얼마나 이 프로젝트가 거칠고 강력한지 보여주려고 이름 뒤에 RR까지 붙였을 정도예요. 여기서 사용하게 될 전력량은 무려 2기가와트에 달합니다. 2기가와트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보통 대형 원자력 발전소 2기, 그러니까 2개의 기계가 만들어내는 엄청난 에너지예요. 일반 가정으로 치면 160만 가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을 양을 오직 AI 학습에만 쏟아붓겠다는 뜻이죠. 일론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AI 슈퍼컴퓨터인 콜로서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연산 장치인 GPU를 100만 개까지 늘리겠다고 했었죠. 보통 이런 거대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 국가의 전력망이 확충될 때까지 몇 년을 기다려야 하거든요. 하지만 일론은 기다리지 않아요. 속도가 늦춰지는 걸 참지 못하는 일론은 아예 천연가스 발전소와 냉각탑을 데이터 센터 근처에 직접 짓고 있다고 합니다. 에너지를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내는 에너지 자립을 선택한 거죠. 이는 앞서 말씀드린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메이커로서 실행력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이 거대한 AI 공장이 우리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xAI가 확보한 이 압도적인 지능은 단순히 대화형 챗봇인 그록을 업그레이드하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이 엄청난 컴퓨팅 파워, 즉 컴퓨터의 계산 능력은 결국 테슬라의 자율주행, FSD와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의 신경망을 학습시키는데 그대로 쓰이게 됩니다. xAI가 더 똑똑해질수록 테슬라의 자동차와 로봇도 비약적으로 똑똑해지는 구조인 셈이죠. 일론은 심지어 이 건물의 지붕에 우주에서도 보일 만큼 크게 매크로하드 RR이라는 이름을 써붙였다고 해요. 우리가 여기서 인류의 지능을 다시 쓰고 있다는 일종의 선포와 같습니다. 경쟁사들이 전력망 문제를 고민하고 주춤할 때 직접 발전소까지 지으며 100만 개의 GPU를 돌리는 일론의 속도전은 AI 군비 경쟁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보여요.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창고를 데이터 센터로 전환하는 작업이 시작되면 테슬라와 xAI 생태계의 지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화할 거예요. 투자의 관점에서 우리는 단순히 소프트웨어 기술이 좋은 회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전력과 하드웨어 그리고 실행력이라는 물리적 실체를 누가 가장 먼저 확보하는지를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건 말이 아니라 실제 움직이는 공장과 에너지를 가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다음 또 대박 소식인데 오늘은 반도체 역사에 남을 그런 상징적인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세계 최고의 AI 칩 설계사 회사인
엔비디아가 과거의 앙숙이었던 인텔의 지분 4%를 인수 완료했다는 소식이에요. 9월에 합의했던 내용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드디어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 5천억 원의 현금이 실제로 집행된 겁니다. 숫자만 보면 단순한 투자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이번 거래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훨씬 더 깊은 생존 전략이 숨어 있어요. 엔비디아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AI 칩을 설계하지만 정작 그 칩을 직접 만들지는 못해요. 전량을 대만의 TSMC라는 회사에 맡겨서 생산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대만 해협의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공급망에 큰 불안 요소가 생긴 거죠. 만약 대만에서 칩을 만들지 못하게 되면 엔비디아는 큰 위기에 빠지게 되니까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인텔의 그 파운드리, 즉 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겁니다. 이번 투자는 인텔을 구해주기 위한 그런 선의가 아니라 엔비디아가 살아남기 위해 미국의 생산 기지를 확보하려는 치밀한 계산인 셈이죠. 인텔 입장에서도 이번 50억 달러는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돈이에요. 그동안 인텔은 반도체 제조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면서 심각한 자금난을 겪어왔거든요. 그런데 AI 업계의 끝판왕인 엔비디아가 지분을 사주면서 인텔은 여전히 가치 있는 회사다라는 강력한 신용 보증을 해준 꼴이 됐습니다. 덕분에 인텔은 반도체 공장을 확장하는 파운드리 사업에 숨통이 트이게 됐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엔비디아가 인텔 주식을 최근 시세보다 약 36%나 저렴한 가격에 샀다는 거예요. 엔비디아는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인텔의 지분을 챙기면서 인텔이 꽉 잡고 있는 PC와 또 데이터 센터용 CPU 기술인 x86 생태계에도 깊숙이 발을 들이게 됐습니다. 앞으로 인텔의 CPU 머리와 엔비디아의 GPU 몸통이 합쳐진 강력한 통합 칩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경쟁사인 AMD나 애플에게 큰 위협이 될 것 같아요. 이번 딜은 정치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어요. 현재 미국 정부는 반도체 주권을 되찾기 위해 메이드 인 USA 반도체 산업을 강력하게 밀어주고 있는데요. 설계만 잘해서는 안 되고 이제는 어디서 누가 칩을 만드냐가 국가 안보의 문제가 된 거죠. 엔비디아는 트럼프 시대의 미국 우선주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미국 기업인 인텔을 지원하면서 정치적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긴 것 같아요. 결국 AI 인프라 전쟁의 중심이 설계에서 제조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엔비디아가 이번 투자를 통해 전 세계에 보여준 셈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해볼게요.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반도체의 핵심인 고대형 메모리죠. 즉 HBM 시장에서 대역전극을 노리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SK하이닉스에 밀려 다소 고전했던 삼성전자가 6세대 제품인 HBM4를 기점으로 엔비디아와의 동맹을 공고히 하며 메모리 제왕의 기한을 선언한 아주 중요한 뉴스인데요. 여기서 HBM이라는 거는 제가 자주 요즘 설명을 드리죠. 인공지능이 방대한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돕는 특수 메모리를 말하는데요. 삼성전자는 2026년 말까지 이 HBM의 생산 능력을 지금보다 약 50% 가까이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한 달에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를 17만 장 만들던 것을 25만 장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이번 투자의 핵심 타겟은 차세대 제품인 HBM4인데요. 이는 엔비디아가 내후년에 내놓을 차세대 AI 칩인 루빈에 들어갈 물량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해요. 사실 삼성전자는 이전 세대 제품인 그 HBM3 공급에도 품질 테스트 통과가 늦어지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지난 10월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의 HBM4 재택을 확정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된 거예요. HBM4부터는 삼성전자가 확실히 물량을 가져간다는 그런 신호를 시장에 보낸 셈이에요. 이제 삼성전자는 특유의 물량 공세 전술을 다시 꺼내 들었는데요. 압도적인 생산 시설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을 장악해버리는 삼성전자만의 방식이죠. 이를 위해 이제 평택의 4공장에 신설 라인을 깔고 기존 라인을 전환하는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당장 내달인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반도체 장비들을 주문하기 시작할 예정이라
삼성전자의 장비를 공급하는 국내외 소부장, 즉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에게도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요. 투자자들이 이 뉴스에 주목해야 할 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보이는데요. 첫째는 그동안 삼성전자를 괴롭혔던 위기론이 해결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거고요. 특히 HBM4는 단순히 메모리만 잘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기술까지 결합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제품입니다. 그래서 메모리와 파운드리 공장을 모두 가진 삼성전자의 통합 능력이 이제 빛을 발할 최적의 시점이 온 거죠. 그리고 둘째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인 루빈의 성공 가능성인데요. 삼성전자가 이 정도로 생산 시설을 늘린다는 것은 그만큼 엔비디아의 신제품 수요가 확실하다는 뜻이기도 해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SK 하이닉스 한 곳에만 의존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삼성전자를 핵심 파트너로 완전히 인정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결국 2026년은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다시 찾아오는 원년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엔비디아라는 가장 강력한 파트너와 함께 AI 시대를 이끌어갈 준비를 마쳤다는 소식으로 들으시면 되겠어요. 자,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2026년 붉은 말띠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전해드린 소식들에 대해 구독자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특히 일론의 매크로 하드나 삼성의 대역전극 중 어떤 것이 가장 기대되시는지 또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장기 투자하는 파더 장토파였습니다. 모두 해피 뉴 이어고요. 감사합니다.